목요일 뉴스톡톡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대륙 북동부를 강타하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를 차례로 휩쓴 아이다는 뉴저지와 뉴욕을 거치며 9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각종 피해를 입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일 주 일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도시 전역에 기록적 폭우가 예상된다면서 시 일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더블라지오 시장은 역대급 기상현상이라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는데요. 맨하튼에는 2일 새벽 시간당 3인치 약 7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지하철은 물론 뉴욕의 고속도로 전체에 통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는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구급 대원들과 긴급사태 대응 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리에 나오지 말라면서 이런 폭우 속에서 운전하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위터에 81,740건의 정전이 보고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뉴요크 공항에 1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3.2인치 약 80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공항 측은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 트럼프파의 선봉장 리즈 체이니가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공화당 서열 3위였다가 축출된 체이니가 민주당 덕택에 다시 한자리 맡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공화당 인사가 공화당을 위해 봉기한 시민들을 처벌하는 인민재판의 수장으로 앉은 셈이라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인 베니 톰슨 민주당 의원은 2일 성명에서 체니는 난입 사태의 해답을 찾고 미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줬다며 부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특위조사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체니를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원 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공화당에서는 체니와 애덤 킨징어 의원이 합류된 상태입니다. 두 의원 모두 트럼프 비판론자입니다. 공화당은 당초 5명의 위원을 추천했다가 펠로시 의장의 반대로 트럼프 충성파인 짐 뱅크스, 짐 조던 의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아예 5명 추천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한편 딕 체니 전 미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이날 특위는 그날의 진실과 우리가 직면했던 헌법에 대한 위협에 대해 비당파적이며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고자 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일리노이 주의회가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단 하루 만에 졸속 처리해 공화당은 물론 일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과 함께 공화당과 권리 옹호 단체로부터 반발 목소리가 또다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는 지난달 발표된 2020 인구 총조사 세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177개 주의원 선거구를 재확정하고 지난달 31일 긴급 특별회기를 소집, 상하원에서 차례로 통과시키고 주지사실로 넘겼는데요. 비영리기관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지속해서 보장하는 선거지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의회가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수시간 만에 라틴계 유권자 권리 옹호단체, 멕시코계 미국인 법적 방어 및 교육 기금이 연방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구 총조사 결과 일리노이 라틴계 인구는 지난 10년 새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주당의 선거구 조정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라틴계의 정치적 대표성은 외려 약화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송 대리를 맡은 어니스트 에레라 변호사는 라틴계 유권자가 다수라 라틴계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상원의원 선거구는 3곳에서 2곳으로 하원의원 선거구는 5곳에서 4곳으로 이번 조정으로 각각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는 투표권법 2조 위반이라며 인종 또는 출신 민족을 근거로 차별하는 관행과 절차를 금한다고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리노이 공화당도 연방투표권법을 근거로 민주당의 선거구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법원에 이번 선거구 조정안이 인종별, 출신 민족별 정치적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투표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를 모으는데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리노이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 인구 총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6월 2020 인구 총조사 추정치를 가지고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공고하는 선거지도를 그려 강행 처리했다가 제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년 새 일리노이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리노이의 연방 하원 의원석은 현재 18석에서 17석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도 재조정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5개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적인 철수작전, 아직까지도 비난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민 100여 명 이외에도 현지 조력 아프간인의 상당수를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조사 결과 국외로 대피시킨 아프간인 중 미국민 현지 조력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이민비자 해당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마련한 SIB 대상자 중 다수가 아프간에 발이 묶였다는 뜻이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을 아프간에서 대피시켰고 이 중 절반가량 6만 3천 명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실어 나른 아프간 현지인입니다. 그러나 이 중 SIB 심사를 통과한 아프간인이 7천 명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현지 조력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SIB 대상 인원은 모두 8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소재는 불분명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7일에서 31일 아프간에서 대피해 미국 본토에 도착한 인원이 3만 1,000명이고 이 중 2만 4천 명이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은 SIB는 물론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비자 대상자, 그 외 사유로 아프간을 탈출한 이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다수가 혼란스러운 대피 때 아프간에 남은 것 같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피 업무를 담당한 현장의 관리들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고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다며 많은 도전에 직면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기 단계 SIB 신청자 등의 우선순위를 두려 했지만 여러 사정상 이들의 초점을 맞출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고 나중에는 미국인 대피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미국인들을 위해 헌신을 다했던 아프간인들은 헌시짝처럼 버리고 구색 맞추기 용으로 공항에 모인 아프간인들을 아무렇게나 선별한 것으로 앞으로 문제가 커질 전망입니다. 대피에 실패한 현지인이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미국에 대한 배신감까지 토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미국이 자국민을 우선하며 아프간인 대피를 소홀히 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셉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바이든을 혹평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나서서 바이든을 조롱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치밀어 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며 재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는데요.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일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철군을 대단한 성공으로 옹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견제와 미국 이익 수호라는 대외 기조를 밝힌 점에 주목하며 자국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서의 미국 실패는 너무 커서 미국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레토릭은 장례식을 결혼식으로 바꾸거나 비극을 희극으로 묘사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류중민 상하이 외국어대 중동연구소 교수도 미군의 철수가 책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아프간의 혼란과 파괴에 책임 있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아프간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정보 실패와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중국의 말,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